불편한 편의점. 4캔에 만원. 민식은 자신의 불운에 대해서 생각했다. 대체로 불운했던 그의 인생이지만 언제부터 그 불운이 그의 삶에 멱살잡이를 해왔는지를 되짚어 보았다. 그렇다면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 야구부에 들어가지 못한 게 그 시작이 아니었을까? 덩치도 크고 운동 실력도 좋아 야구부 코치가 입단 제의까지 했던 자신을 그저 공부의 길로만 몰아갔던 부모님의 결정이 첫 번째 불운이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관심이 다를진데 부모님은 왜 그가 좋아하는 것보다 공부를 잘해 평범한 성인이 되는 것만을 강조했던 것일까? 바로 그것이 자신들의 삶이었고 공부 잘하는 누나의 모습이었으며 아들이자 막내인 민식 역시 따라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두 번째 불운은 지방 캠퍼스에 간 게 아닐까? 부모님은 자신들이 나온 서울의 명문대를 보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민식의 성적으론 턱도 없는 것이었고 그들이 생각한 대안은 그 대학의 지방 캠퍼스였다. 아마도 부모님은 민식이 자신들이 졸업한 그 명문대에 다닌다고 주변에 자랑했을 테지만 그는 그 대학의 캠퍼스가 있는 지방도시 자치촌에서 술과 당구, 스타크래프트와 야구 동아리 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한마디로 놀기에 참 좋았다. 이후 어찌어찌 졸업은 했지만 취업 전선에서 지방 캠퍼스의 서름을 몸소 체험하며 장렬히 전사했고 자존심과 의욕에도 상처를 입고 말았다. 세 번째 불운은 이른 성공이었다. 공무원과 교직이라는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온 부모님이나 세상 부러워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누나와 달리 민식의 세상은 정글이었고 맨몸으로 싸워 나가야 했다. 머리도 특출나지 않고 학벌도 별로였지만 건강한 몸과 말빨로 무장한 채 그는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하기로 했다.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치도 돈이고 그에게 필요한 것도 돈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따라오는 것일 뿐 돈만이 그를 그답게 만드는 것이었다. 민식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렇게 하게 된 일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오가는 일들이었다. 후회는 없었다. 그런 일들을 하며 돈을 꽤 벌었고 30이 되기 전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샀고 외제차를 끌 수 있게 되었다. 돈을 많이 벌자 부모님도 누나도 그 잘난 매형도 더 이상 민식한테 함부로 충고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게 좋았다. 민식이 가진 돈의 위력은 잘난 그들도 주눅들게 만들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벌면 가족들이 굽실대는 것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막 은퇴한 아빠에겐 두둑한 용돈을, 엄마에게는 교회 헌금을 많이 드리면 두 분 다 껌뻑 죽을 것이었고 매형과 누나는 자신들이 차릴 병원에 투자를 부탁하며 팔자에 없는 아부를 떨게 분명했다. 고지가 코앞이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조금만 더 벌어 왕처럼 굴려던 목표는 사업을 무리하게 키우게 했고 곧 대가를 치르게 했다. 네 번째 불운은 정말 뼈아픈 것이었는데 전철을 만난 것이었다. 재기를 노리고 벌인 새 사업장에서 만난 전처는 민식 못지않은 업자였다. 사람들에게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고 여겼는데 그 여자에게만은 너무도 쉽게 빠지고 만 나머지 6개월 만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말았다. 옥자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른다는데 그는 그냥 잠깐 미친 거라고 생각했다. 미친 김에 결혼을 했고 2년간 서로 협잡을 벌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전체에게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아파트까지 넘겨주고서야 관계가 정리됐다. 그러나 이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그 여자와의 만남이 민식에게 불운이었듯 민식과의 만남도 그녀에게 불운이었을 거란 생각을 한다. 모진 놈들끼리 서로의 폭탄을 주고받다가 동시에 작복한 꼴이랄까? 그나마 더 심각한 불운을 피하려 서로를 정리한 건 두 사람 모두 치고 빠지는 사업에서 익힌 타이밍 감각 덕분이었다. 그럼에도 불운은 끊이지 않았다. 비트코인. 바로 이거라고 쾌재를 불렀다.
이것이야말로 그에게는 크나큰 기회가 될 거란 촉이 팍팍 왔다. 하지만 그 판단은 계속된 실패로 인해 흐려진 선구안이 만든 실수였다. 민식에게 비트코인은 만질 수 없는 돈이자 돈을 먹는 돈이었다. 5번째 불운까지 겪고 나니 민식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져 엄마가 사는 청파동 집으로 기어 들어가야 했다. 거기서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엄마가 편의점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유산에는 분명 그의 목도 있었을 것인데 엄마와 누나는 아무 언질도 없이 민식만 빼놓고 유산을 편의점으로 바꾼 것이었다. 하긴 그때쯤 민식은 전처와의 이혼과 사업 실패로 정신이 나가 있을 때였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는 상태긴 했다. 그래도 뭔가 억울했던 민식은 술에 취한 어느 날 엄마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따졌다가 크게 다투고 집을 뛰쳐나가게 되었고 이후 선후배들 집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다. 민식의 생각은 여기서 멈췄다. 그 이후 넘어온 자잘한 불운의 고개를 세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건 새 사업 자금이다. 바로 엄마의 편의점, 아니 엄마가 아빠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허락 없이 유용해 차린 편의점에 있다. 그는 자신의 몫을 돌려받아 사업에 재기하고 다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엄마에게 편의점 2억에 차려주는 건 일도 아닐 것이기에 언제쯤 자기 집에서 나갈 거냐고 투덜대는 후배놈의 엉덩이 정도는 지금도 걷어차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오늘 민식은 기용을 만나기로 했다. 어울리지도 않는 지드래곤 흉내로 자신을 기드래곤이라고 불러달라는 기용은 취향이나 행동이나 뭐든 과해 짜증났지만 머리만큼은 잘 도는 놈이다. 민식은 몇 해 전부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기용에게 의견을 물었고 이 녀석은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머리를 굴려 민식의 결정을 재고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용의 말을 들으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실패의 리스크는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돈 된다 소문날 때 가서 넣으면 이미 늦은 거라니까 마저 털리기 전에 빠져나와요. 비트코인의 늪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녀석의 좋은 덕이었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손을 뗀 것도 이 녀석 덕분이었다. 선배놈 하나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며 함께 일하자 했을 때 민식은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도 다시 태양이 비치는 것 같았고 찌릿찌릿한 전기로 온몸이 완충되는 느낌을 받았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내세우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무엇보다 소문나기 전에 한몫 잡을 수 있을 듯했다. 그런데 몇 개월 일하다 보니 민식은 자신이 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이놈의 사업이란 게 태양광 투자를 미끼로 맹지를 파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고민하던 민식은 이번에도 기용과 통화를 한 뒤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더러운 선배놈은 민식이 발을 뺐다고 길길이 날뛰며 밤길 조심하라더니 자기야말로 밤길에 경찰에게 잡혀 현재 법무부 밥을 잘 먹고 있다. 아무튼 기용이 아니었으면 그의 아슬아슬한 비즈니스 인생에 콩밥 스토리까지 추가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여러모로 브레인 역할을 해준 기용이 오늘 사업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기에 그는 이 추운 날씨에도 후배의 오리털 파카를 뺏어 입고 경리단 길까지 차를 몰고 온 것이다. 새해의 경리단 길은 한창 때와는 달리 한산해져 있었다. 아니, 한산하다 못해 썰렁해져 있었다. 상권이 한번 뜨고 나면 건물주들의 마음도 붕 떠올라 기하급수적으로 월세를 올리니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덩달아 상권도 죽어가기 시작했다. 경리단길은 이제 망리단길, 송리단길, 황리단길 등 수많은 동생들만 남기고 사라질 운명인 듯했다. 민식은 순발력 있는 기용이 대체 왜 이리로 자신을 부른 건지 의아했다. 기용이 알려준 주소에 도착하니
썰렁한 거리 한쪽에 작은 맥주집이 있었고 민식은 일단 가게 앞에 차를 세웠다. 아이 형, 차 가지고 오지 말라니까. 맥주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기용이 타박을 해 민식은 발끈했다. 임마, 이 추운 날에 대중교통 타란 말이냐? 택시 있잖아, 택시. 시발, 내 차가 있는데 왜 택시를 타? 다 이유가 있어. 차 가져오지 말라 그랬지. 오늘 좀 마셔야 한단 말이야. 뭐? 여기서? 나 맥주 신고 안 먹는 거 모르냐? 기용은 더 말하기 싫다는 듯 뒤돌아 바로 향했고 민식은 금속재 의자에 털썩 앉아 좁디 좁은 테이블에 팔을 올린 채 내부를 살폈다. 어둑한 조명 아래 전기 기타 소리, 요란한 록 음악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고 곳곳에 미군들이나 좋아할 법한 서양 골동품이 널려 있었다. 가게 제일 안쪽에는 드링크 비어 세이브 워터라는 문구의 플래카드가 너절하게 걸려 있었고 난방을 일부러 안에 술을 많이 마시게 하려는 건지 입김마저 나오고 있었다. 민식은 짜증이 났다. 평소 맥주는 소주나 양주에 섞어 먹는 도구라 생각하는 그를 맥주집에 데려오는 센스라니. 기용이 무슨 사업 아이템을 이야기해도 믿음이 가지 않을 듯했다. 그런 그의 삐딱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용이 장발 바텐더에게서 무언가를 받아 가지고 다가왔다. 무슨 도마 같은 나무판에 구멍들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마다 소주잔보다 조금 큰 잔들이 박혀 있었으며 잔 안에는 각각 진한 호박색과 검정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다. 간장색 액체는 흑맥주로 보이는데 호박색은 맥주라기보다는 꼬냑을 연상케 했다. 이게 맥주야? 마셔봐. 기용이 입꼬리를 올리며 마시라는 손신용을 했다. 민식은 맥주를 소주잔에 마시는 것도 짜증이 났지만 어차피 술값은 절대 안 낼 거니 공짜 술이나 먹자는 심정으로 호박색 맥주를 집어 단숨에 털어넣었다. 묵직했다. 향은 짙었고 쌉싸래한 끝맛은 이게 꼬냑인지 맥주인지 위스키인지 모르게 특이했다. 흔히 마시던 싱거운 맥주와는 전혀 다른 양주 폭탄주를 아주 잘 말면 이렇지 않을까 하는 묘한 맛이었다. 민식은 두말 않고 좀 더 진한 호박색의 잔을 들어 마셨다. 오, 이것은 맛이 더 풍부했다. 신기할 정도로 쓴맛과 시원한 맛이 교차했다. 다시 이번엔 노란색의 거품이 많은 잔을 들어 비웠다. 이번 건 인식도 전에 마셔봤던 호가든을 떠올리게 했다. 차이라면 호가든보다 훨씬 진하고 텁텁해서 그의 구미에 딱 맞는다는 것이었다. 민식은 마지막 남은 흑맥주도 킁킁 향을 맡은 후 들이켰다. 아니 뭐 이런 고소한 게 다 있지? 그는 자기가 맥주를 마신 건지 참기름 섞은 검은 콩물을 먹은 건지 모를 지경이었다. 뭔 맥주가 이래? 좋다는 거지? 맛배기 치우고 거품 제대로 팍 해서 따라와. 어떤 걸로? 거기 제일 진한 색으로. 나무판을 들고 간 기용이 잠시 뒤 긴 맥주잔 2개에 새 맥주를 따라왔다. 민식은 기용과 건배한 후 다시 한 잔 마셨다. 쌉싸래하고 시원한 게 발렌타인 30년산으로 만든 양주 폭탄주보다 맛있었다. 대단했다. 맥주는 싱겁고 배만 부른다고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어디서 이렇게 신박한 맥주가 탄생한 것인가? 에일 맥주라고. 이게 유럽 애들이 먹는 거야. 에일 맥주? 그럼 우리가 먹는 카스는 뭔 맥주인데? 그건 라거. 왜 맥주 캔에 라거라고 써있잖아. 뭐야? 그 카스 옆에 써있는 게 라거였어? 레이저 아니었어? 아우, 나도 영어 약하지만 형은 진짜 찐이다. 아재 개그.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아냐? 제발 좀. 암튼 우리랑 미국은 이 라거 맥주를 많이 먹고 유럽 애들은 에일 맥주를 주로 먹는다고. 몇 년 전부터 여기 경리단 길이랑 이태원 쪽은 에일 맥주 붐이 일었고 요새 힙스터들은 에일 맥주만 먹어. 근데 이건 아재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내 입맛에도 딱이고 맛도 진하고 향도 꼬냑 저리 가라고. 야, 이거 룸에 유통해도 될 것 같다. 에이, 여기서 왜 룸이 나와. 룸 유통은 기존 떠바리들 눈치에 뽀찌 먹이고 지저분하잖아. 우린 쉽고 깔쌈한 걸로 하자고. 임마, 원래 사업은 나무 목 뺏어 먹긴데 쉬운 게 어딨어?
내 말은 리스크를 줄이자고. 요점만 말하면 이 에일 맥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 게다가 요새 법이 바뀌어서 이런 에일 맥주만 만드는 소규모 양조장을 개인이 차릴 수가 있게 됐어. 그래? 한 2, 3억만 있으면 경기도 외곽 물 좋은데 양조장 차릴 수 있다고. 가평이나 청평 뭐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서 이거 만들어 팔면 어떻겠어? 형, 저번에 소박하게 술집 사장이나 하며 살고 싶다고 그랬지? 술집 사장이 아니고 술도가 사장이 되는 거라고. 이런 죽이는 맥주 만들면 술집들이 서로 맥주 달라고 할 거고, 그럼 오지는 거야. 그럼 이 맥주도 그 소규모 양조장이란 곳에서 직접 만든 거야? 그렇다니까. 누가?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5월 29일 즐거운 밤 되세요. 잘 자요.